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약간 수급이 약간 순환해 준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기존의 어떤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쪽의 어떤 수급들이 반도체, 그리고 2차 전지, 그리고 자동차, 철강 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이런 거는 사실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건강한 돈의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너무나도 이제 조선, 방산, 뭐 원전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순환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. 어쨌든 우리는 이 향후 이 7월 8일 날 또 관세 재협상이 있습니다. 그 협상 시한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새 정부 취임 이후에 이런 그 협상 기대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반도체, 2차 전지, 자동차, 철강 분야는 워낙 이제 저점대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거기에 더불어 갖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갖고, 누가 아직 대통령 될지는 이제 확정이 안 됐지만 어떤 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배구조 개선 공약주들,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 포스코 홀딩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 순환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긍정적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3.7%, SK 하이닉스 2.7%,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에서 LG 엔솔 6.6%,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뭐 한 10% 넘게 올랐죠. 그리고 삼성 SDI가 8.8%뭐 등등 해갖고, 뭐 현대모비스 4.4%, LG화학 6%, 그리고 우리의 포스코 홀딩스가 5.27% 정도 이제 오르면서 오늘 그래도 좀 수급이 이제 들어가졌습니다.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방송을 찍어 드렸지만, 자, 영상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4일 전에 이제 찍어 드렸죠.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뭔가 이제 대차 잔고가 이제 급감 현상이 일어났었고 대규모 쇼 커버링이 임박했다.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하여튼 요 영상을 이제 보시고 다양한 또 이 글들을 좀 달아주셨는데, 일단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 2030년까지 전기차 50% 보급, 이거는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인용을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,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뭐 내가 이걸 또 가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저 부분에 있어서는. 자,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 간담회에서 2030년 전기차 보급률을 50%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.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.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, 보급률 공약 50% 지킬 것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것이 뭐 제가 뭐 조작을 하고 과장을 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.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있어 갖고 투심을 좀 제공할 만한 충분한 이제 재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급속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최근에 뭐 또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제 사업 그동안에 이제 도지라는 이 정부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죠. 하면서 이제 전기차 이 2차 전지 섹터에 있어 갖고 약간 투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, 오늘 이 포스코 이 퓨처엠 관련해 갖고 이 LMR 양극재에 대한 이 개발 완료, 값싸고 강하다,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. 요것이 또 하나의 또 2차 전지 섹터,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이제 그룹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이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여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? 이 차세대 이 LMR, 리튬 망간 리치죠. 리튬 망간 리치 양극재 개발을 완료를 했다라는 건데,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코발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거든요.
그리고 니켈도 이 대폭 줄이고 리튬, 망간 리치잖아요. 망간 사용을 늘려갖고 기존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값싼 망간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라는 거잖아요. 일단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거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다라는 거. 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. 매장량이 풍부하고 이 공급망에 있어서도 리스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GM이 이제 2028년부터는 LMR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GM이 이렇게 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LMR이 리튬, 망간, 리치 양극재가 그 LFP 리튬 인산철보다 약 한 33% 정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을 한다.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2028년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NCM 배터리랑 비교를 해봐도 이런 비슷한 성능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LMR 배터리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가 앞으로는 부각이 될 것이다. 요거죠. 그래서 요 기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 2023년부터 지금 글로벌 완성차사랑 배터리사 뭐 GM이랑 LG 엔솔이죠. 얘네들하고 이런 상용화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2028년부터 상업용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밝혔고 지금 향후 뭐 포드 역시 2030년까지 이걸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.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 LMR 양극재에 대한 이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장 시설비가 안 드는 이유는 기존의 라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NCM 양극재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양산 체제를 지금 구축할 수 있다.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죠. 그래서 뭐 이 기술을 뭐 새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신규로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갖고 시설들을 활용해갖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LFP 있잖아요. LFP 이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. 지금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이 LFP 독점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성능 우위 이런 것들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그 게임 체인저가 좀 되지 않을까. 그게 이제 오늘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포스코 퓨처엠이 또 상승세를 또 보여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임원 16명 회사 주식을 5,153주 장내 매입을 했다. 요게 이제 공시로 떴는데 지금 요렇게 쭉 있죠. 쭉 있죠. 요렇게 엄기천, 뭐 홍영준 뭐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임원 주요 주주 특전 주권 등 뭐 소유 보고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소유 상황 뭐 이번에 이제 500주 추가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동일한지 모르겠어요. 300주 취득한 사람도 있고 제 각각입니다. 뭐 그래갖고 총 한 5,000주 정도 이제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. 자, 항상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는 대주주라든지 이런 임원들이 자사주를 취득한다.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자, 그리고 이번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죠.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한 5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투자가 이런 좀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대규모 증설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회사 측의 어떤 코멘트를 봤을 때 이런 향후 이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수요를 하나씩 좀 검토를 해가면서 좀 투자를 하겠다.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 증설을 통해서 이 30만 톤 정도의 양극재 캐파를 좀 확보를 해놓고 2020년 후반까지 이제 버티겠다.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. 요런 이제 계획이에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좀 추가적으로 뭐
뭐 그때 뭐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은 요렇게 해갖고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가겠다.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이거 말고는 이제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추가 시설 투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향후 한 3, 4년간은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또 다른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 갖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 주주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정적으로 뭐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래도 12% 정도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왔고 거래량도 잘 터졌습니다. 뭐 이걸 갖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 뭐 그림이 나온다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렇게 뚫어내지 않는 한은 여전히 이 채널 안에서 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적인 좀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는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 지주사 맥락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주사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주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요 지금 차트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배제를 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NXT 관련이거든요. 요게 지금 뭐 이 33만 9,500원이 거의 뭐 체결이 안 됩니다. 안 돼. 여러분들이 딱 이거 그 NXT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동시호가에서 저 가격을 주면 체결 절대 안 돼요. 거의 안 된다라고 보니까 하여튼 저 지금 차트는 지금 이거 들어오고 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차트를 거의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놔갖고 별로 좀 애매하다. 별로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잘 활용하시면 뭐 좋죠.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역시 지금 봤을 때 지주사들을 쭉 보면 이 PER이라든지 뭐 PBR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보지만 이 EPS 있잖아요. 주당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게 earning per share 해갖고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인데 기업이 한 주당이 얼마의 어떤 순이익을 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의 이제 EPS를 봤을 때 지금 하나 7,915원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뭐 17,600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얼마입니까? 13,000원 되겠고 하나그룹이 7,900원 두산이 마이너스 만원 효성이 24,000원 효성 주가가 이렇게 잘 가네요. 효성이 자 HD 현대 6,400원 요즘 이제 조선 섹터가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잘 가고 있고 카카오가 지금 현재 뭐 EPS가 124원 그리고 CJ 2,800원 LG 3,500원 LS 7,300원 롯데지주 마이너스 9,000원 코오롱 12,000원 GS 한 6,000원 정도 되죠. 어떻게 봤을 때 지주사들 중에서도 EPS가 어떻게 봐도 탑 티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탑 티어고 뭐 사실 PER도 어느 정도 이게 성장성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PER이 또 너무 낮은 것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성장주로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주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LNG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이제 분기로 봤을 때도 지금 1분기 실적 지난 이제 4분기보다 잘 나왔고 2분기도 기대가 되고 3분기도 기대가 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EPS도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고 그리고 순이익도 우상향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좋아지는 이런 지주사가 몇이나 될까? 그죠?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SK 좋아지고 뭐 삼성물산 뭐 좋아지고
하나는 오히려 좀 이 추정치가 조금씩 내려가죠. 그리고 두산도 약간 와리가리하고 효성도 조금 그렇고 HD 현대도 좀 비슷비슷하고 카카오는 뭐 요즘 워낙 CJ는 조금 우상향하고요. LG 마찬가지, LS 뭐 등등등. 딱 봐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 지주사들 중에서는 거의 이제 탑 티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워낙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주사들 지금 파티 막 벌려주고 있는데 혼자 남겨진 왕따가 아니고 이제는 신데렐라가 무도회를 갈 시간이다.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. 변신의 시작이다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뭐 심각한 이런 할인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진, 그리고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, 사실.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약간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PBR 같은 경우는 지주사들 해봐야 뭐 0.5 이상으로 다 형성을 해줄 겁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0.31이에요. 31. 0.31. 심각한 가혹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. 그래서 향후 이 이재명 이 후보의 이런 지배구조 개선 공약 이런 것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특히나 이 낮은 PBR 그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썼을 때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이제 목표 주가 41만 원 정도.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상승 여력이 대략적으로 봐도 이제 65%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오는 거고. 그럼 이렇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뭐 물론 뭐 맹신하지는 않지만 지금 요것만 이제 대충 얼추 요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, 사실. 그리고 이제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 그 62만 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. 62만 원 정도. 그럼 지금 현재가 대비하고 150%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구간은 너무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사실 철강 업황 이런 부진도 있었지만 이런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한 또 현대차와의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적으로 유의미한 이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, 뭐 여기 지금 제가 검은 선 그어놨잖아요. 이게 추세거든요. 추세, 상단 트렌드 추세.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 2023년부터 시작해갖고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를 갖다가 뚫어내야지 불플래그 패턴이 생겨야지 그때부터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. 그 시점을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8만 원에서 30만 원대는 굉장히 우리가 좀 그 저항 라인이라고 봐야죠. 저항 라인. 저항 라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 여기를 좀 뚫어내려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되겠죠.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뚫어내는 이런 좀 부분들이 향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. 뚫어내고 지지받으면 상관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향후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점진적으로 저는 뭐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쌍바닥을 찍었어요. 쌍바닥을 찍었고 안 올라올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리고 뭐 추세적으로는 막 이런 추세 뭐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식으로 적어도 40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. 밸류에이션 가치라든지 여러 이제 면들로 봤을 때는 4만 원까지는 올라와주고 그 이후로 뭐 리튬이나 뭐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조금 실적이 숫자가 좀 찍히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구간들을 다시
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포스코 홀딩스 지금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뭐 잘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이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이제 기관들의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어요. 사실 이제 금융 투자 수급은 사실 그 뭐냐 지수 추종하는 그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금융 투자가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보험, 투신, 사모펀드, 연기금 조합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이에요.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주가를 조금씩은 이제 부양할 생각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늘은 뭐 제대로 된 막 쇼 커버링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쇼 커버링이 최근에 이제 잘 나와주고 있지만 그 일단은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쇼 커버링이 막 크게 나온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하고 대차 잔고가 극도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쇼 커버링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한 4월 달만 해도 뭐 10몇 프로, 20%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 정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이제 데이터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지금 거래원들 좀 이제 보게 되면 오늘은 이 JP 모간이 좀 매도를 좀 쳤고 차익 실현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? 그리고 뭐 키움증권 뭐 등등등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교보증권, 하나증권, 신한증권 뭐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네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를 막 추세적인 반등이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뭐 사실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상승세가 뭐 21선까지 이렇게 터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21선을 터치를 하고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흐름이 일단은 나와줘야 돼요. 나와줘야지 일단 두드려야 돼요. 뭐든 두드려야 돼. 무조건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잘 두드렸다고 생각합니다. 자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볼게요. 마찬가지 관점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포스코 퓨처엠 역시 이런 이제 하방이 강하단 말이죠. 그럼 결국엔 최소한도 이제 여기를 뚫어내줘야지 좀 우리가 좀 매수해 볼 만하다. 뚫어내고 좀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인데 이 카페 링크를 제가 이제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 갖고 정보 받아 가실 분들 정보 받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이 추천주 체험 이거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 갖고 체험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데일리하게 이렇게 단기 매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